부의 원천을 본 남자. 제1부 형태 없는 부의 바다. 1화 끝이 보이지 않는 밤. 공기가 눅눅하게 내려앉은 새벽 4시. 28살의 도윤은 퇴근 후 집으로 가는 버스에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야근에 지쳐 있었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것은 한 가지 사실이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지만 통장 잔고는 늘 바닥. 성실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현실이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다. 3년 차 개발자였지만 월급은 생활비로 사라지고 꿈은 점점 멀어져만 갔다. 창밖으로 보이는 고층 빌딩들. 저 안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처럼 살아가고 있을까? 버스는 텅 빈 도로를 달렸고 도윤의 마음도 그만큼 공허했다. 2화 우연히 만난 책. 그날 밤 집에 돌아오자마자 도윤은 침대에 쓰러지듯 앉았다.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켰고 무심코 포털 사이트를 검색하다 이상한 제목의 전자책을 발견했다. 부는 어디서 오는가? 책 표지는 단순했지만 설명은 묘하게 끌렸다. 부는 희소한 것이 아니다. 세계에는 원초적 형태 없는 물질 formless substance이 가득하며 누군가가 그것을 생각으로 형성할 때 현실이 된다. 도윤은 피곤함도 잊고 책을 읽기 시작했다. 책은 1910년에 쓰인 고전이었지만 내용은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이었다. 부는 누군가의 몫을 빼앗는 것이 아니다. 생각한 것을 명확히 그리면 형태 없는 물질이 그것을 향해 움직인다. 감사와 확신을 통해 부의 파동과 일치하라. 어딘가 사이비 종교 같기도 하고 너무 이상적이라 허수음이 나올 법한 문장들. 하지만 도윤은 이상하게 끌렸다. 진짜 이렇게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걸까? 하지만 책은 그와 동시에 현실적이었다. 단지 생각만으로는 부족하다. 특별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 그 방식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나 하지 않는다. 도윤은 책을 덮으며 중얼거렸다. 이게 진짜라면?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카톡 알림. 사장님, 내일 시간 되면 잠깐 보자. 할 말 있어. 도윤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새벽 4시에 오는 메시지. 좋은 내용일 리 없었다. 3화 운명 같은 해고 통보. 다음날 오전 10시 팀장실에 들어간 도윤은 사장이 건네는 메일 한 통을 받았다. 프로젝트 재조정 때문에 인력 구조를 조금 줄여야 해서 말이야. 도윤 씨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회사 사정이 그렇다는 거 이해해줘. 해고 통보. 도윤은 멍해졌다. 당장 월세는 어떻게 내지? 생활비는? 부모님께는 뭐라고 말씀드리지? 앞이 캄캄해졌다. 사무실을 나와 짐을 싸는 동안 동료들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3년간 함께 야근하고 회식하던 사람들. 그러나 지금은 모두 낯선 사람 같았다. 박스를 들고 회사를 나서는 순간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젯밤 읽은 책의 문장이 떠올랐다. 상황이 어떻게 보이든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신을 가져라. 말도 안 되는 말. 하지만 신기하게도 눈앞이 조금 밝아지는 느낌이 들었다. 이대로 끝날 수는 없지. 4화 처음으로 형태 없는 부를 상상하다. 해고된 그날 밤 도윤은 책에서 배운 대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는 마음속에서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을 그렸다. 잘 되는 사업을 운영하는 모습. 계좌에 여유 있게 쌓여있는 잔고. 부모님에게 여행을 보내드리는 장면. 밝은 표정으로 일하는 자신의 얼굴. 이전이라면 단순한 공상이었겠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도윤의 머릿속에 아주 작은 씨앗 같은 생각이 싹 텄다. 나만의 플랫폼을 만들어 볼까? 그에게는 회사에서 쌓은 기술이 있었다. 온라인 결제 시스템,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데이터베이스 구축까지. 그 기술을 활용해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앱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번쩍 떠올랐다. 그 작은 생각은 흐르고 있는 형태 없는 물질이 하나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첫 순간이었다. 5화 부는 움직이기 시작한다. 다음날 도윤은 커피 한 잔과 노트북을 들고 동네 카페에 앉았다.
그리고 책에서 읽은 특별한 방식을 떠올렸다. 남보다 더 많이 일하는 것이 아니다. 더 효율적으로, 더 창조적으로, 더 가치 있게 행동해야 한다. 그는 자신만의 작은 앱을 만들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번거롭게 느끼는 일을 자동화해주는 간단한 서비스. 바로 소상공인을 위한 간편 예약 관리 시스템이었다. 코드를 짜는 손끝은 피곤했지만 어제와 달리 마음은 가벼웠다. 확신이라는 에너지가 있었다. 제2부 첫 번째 6화 작은 시작. 2주 동안 도윤은 카페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다. 아침 9시에 나와서 밤 11시까지 코딩에 몰두했다. 퇴직금으로 한 달치 생활비는 있었지만 시간은 많지 않았다. 그가 만든 앱 예약 쉽다는 간단했다. 미용실, 식당, 카페 같은 소상공인들이 고객 예약을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복잡한 기능은 없었지만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편했다. 이게 될까? 의심이 들 때마다 도윤은 책의 한 구절을 되뇌었다. 의심은 형태 없는 물질을 흐트러뜨린다. 확신을 유지하라. 그는 앱을 무료로 배포하기로 했다. 일단 사람들이 써봐야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다. 7화 첫 번째 사용자. 앱을 출시하고 사흘째 되던 날, 도윤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다. 미용실 헤어앤조이. 안녕하세요. 예약 쉽다. 정말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혹시 직원 스케줄 관리 기능도 추가 가능할까요? 도윤의 가슴이 뛰었다. 첫 번째 피드백이었다. 그는 즉시 답장을 보냈다. 도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바로 개발해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그날부터 도윤은 사용자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반영했다. 밤을 새워 코드를 수정하고 새벽에 업데이트를 배포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사용자가 10명, 50명, 100명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8화 예상치 못한 제안. 한 달 후 도윤의 앱은 500명의 사용자를 확보했다. 여전히 무료였지만 입소문이 퍼지면서 자연스럽게 사용자가 늘어났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벤처캐피탈 스타트업 인베스트의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예약 쉽다에 관심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도윤은 당황했다. 네? 저 그냥 개인적으로 만든 앱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번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9화 투자 제안의 함정. 며칠 후 도윤은 강남의 한 카페에서 김민준을 만났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도윤 씨, 예약 쉽다는 잠재력이 큽니다. 저희가 5천만 원을 투자하고 주식 40%를 받는 조건으로 어떻습니까? 5천만 원. 도윤에게는 거금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들었다. 감사합니다만 조금 생각해 볼 시간을 주실 수 있을까요? 김민준은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죠.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시면 다른 경쟁자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윤은 다시 책을 펼쳤다. 급하게 움직이지 마라.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 때가 아니다. 도윤은 결심했다. 투자 제안을 거절하기로. 10화 혼자서 갈 수 있는가. 투자를 거절한 후 도윤은 홀로 앱을 개선하는 데 집중했다. 사용자는 계속 늘어났지만 수익 모델이 없었다. 퇴직금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부모님께 전화가 왔다. 도윤아, 요즘 일은 어떠니? 잘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 회사에서 승진 소식 있냐? 도윤은 아직 해고된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 곧 좋은 소식 있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도윤은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로 이 길이 맞는 걸까? 그날 밤 그는 다시 눈을 감고 자신의 미래를 그렸다. 그리고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프리미엄 기능을 유료화하자. 제3부 확신의 시험. 11화 유료 전환의 두려움. 도윤은 기본 기능은 무료로 유지하되 고급 기능은 월 9,900원에 제공하는 프리미엄 모델을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두려웠다. 사용자들이 떠나면 어떡하지? 그러나
책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가치를 제공하면 부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유료 모델을 출시한 첫날, 도윤은 노트북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그리고 첫 번째 결제가 들어왔다. 결제 완료 9,900원.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결제가 이어졌다. 하루에 20명이 유료 전환을 했다. 20만 원. 작은 금액이지만 도윤에게는 거대한 의미였다. 이게 정말 되는구나. 12화 폭발적 성장. 유료 모델 도입 후 한 달, 월 수익은 300만 원에 도달했다. 그리고 사용자는 3,000명을 돌파했다. 도윤은 더 이상 카페가 아닌 작은 원룸 사무실을 얻었다. 책상 하나, 의자 하나가 전부였지만 그에게는 꿈의 공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다른 제안이 들어왔다. 이번에는 대기업 계열사였다. 예약 쉽다를 3억에 인수하고 싶습니다. 3억. 도윤은 숨이 멎는 듯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 서비스를 더 키워보고 싶습니다. 상대방은 의아해했다. 3억이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네, 하지만 이건 돈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13화 위기의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다. 순조롭게 성장하던 어느 금요일 오후 3시, 도윤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카카오톡, 이메일, 전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졌다. 대표님, 큰일 났어요. 첫 번째 직원인 수진이 창백한 얼굴로 달려왔다. 앱이 완전히 다운됐어요. 그리고 데이터가 전부 사라졌어요. 도윤은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는 에러 메시지만 가득했다. 3,000명의 사용자 데이터, 수천 건의 예약 정보, 결제 내역까지 모두 사라진 것이다. 백업은? 확인해봤는데 백업 서버도 같이 감염됐어요. 도윤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리뷰 폭탄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금요일 저녁인데 예약 데이터가 다 날아갔어요. 손님들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하나요? 장사 망했습니다. 한 달치 결제 내역이 사라졌어요. 이거 사기 아닙니까? 고소하겠습니다. 믿고 썼는데 배신감 느낍니다. 당장 환불해주세요. 전화벨이 끊임없이 울렸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도윤씨, 나 미용실 헤어엔조이 사장이에요. 오늘 예약 손님이 20명인데 누가 언제 오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줄 거예요? 죄송합니다. 지금 복구 작업 중입니다. 복구 작업? 지금 당장 손님들이 오고 있다고요. 이거 책임질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도윤은 책상에 머리를 박았다. 손이 떨렸다. 밤 10시, 도윤과 팀원들은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며 복구 작업을 시도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다. 대표님, 이거 개발자 태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해킹이에요. 랜섬웨어 공격 같아요. 화면에는 영어로 된 메시지가 떠 있었다. Your data has been encrypted. Pay 10 Bitcoin to recover. 10 비트코인. 당시 시세로 약 6억 원이었다. 도윤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회사 통장에는 3천만 원밖에 없었다. 6억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수진이 물었다. 신고해봤자 소용없어요. 국제 해킹 조직이면 추적도 불가능하고 태민이 말했다. 도윤은 휴대폰을 꺼냈다. 미수신 전화 127건, 카카오톡 메시지 300개 이상, 모두 항의와 환불 요청이었다. 토요일 새벽 2시, 팀원들은 하나둘 지쳐서 잠들었다. 도윤 혼자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눈물이 났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1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사용자들의 신뢰, 직원들의 월급, 부모님께 드리고 싶었던 효도 여행, 모든 게 물거품이 되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변호사 사무실이었다. 도윤씨, 저희는 피해자 모임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입니다. 월요일까지 명확한 보상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집단 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도윤은 화장실로 들어가 소리 없이 울었다. 새벽 3시, 도윤은 책상 서랍에서 그 낡은 책을 꺼냈다.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문장에서 멈췄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온다. 하지만 새벽을 맞이하려면 밤의 어둠을 견뎌내야 한다. 도윤은 눈물을 닦고 심호흡을 했다. 포기할 수는 없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다. 그리고 하나의 가능성을 발견했다. 랜섬웨어에 감염되기 직전 자동 백업 시스템이 클라우드 서버에 데이터를 일부 저장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확률은 10%도 안 되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었다. 새벽 4시, 도윤은 모든 클라우드 서버를 뒤지기 시작했다. 1시간, 2시간이 지났다. 아무것도 없었다. 제발. 그때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보였다. 파일 하나가 숨겨진 폴더에 남아 있었다. Backup 20xx0xxx. 손이 떨렸다.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있다. 3일 전 데이터였다. 완벽하진 않지만 최소한 80%는 복구할 수 있었다. 도윤은 즉시 팀원들을 깨웠다. 일어나, 데이터 찾았어. 토요일 낮 12시, 팀원들은 밤새 작업한 끝에 데이터의 85%를 복구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최소한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신뢰가 무너진 것이다. 도윤은 결심했다. 모든 사용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기로. 여보세요. 헤어엔조이 사장님이시죠? 도윤입니다. 도윤 씨 어떻게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 부주의로 큰 피해를 입히고 말았습니다. 데이터는 85% 복구했고 나머지는 하나하나 다시 입력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이용료 전액 환불과 함께 다음 3개월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한 가지 더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보안 시스템을 완전히 재구축하겠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전화를 끊고 도윤은 다음 사용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하루 종일 127통의 전화를 걸었다. 일요일 저녁, 도윤은 모든 전화를 마치고 사무실 바닥에 쓰러졌다. 목소리는 쉬었고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수진이 따뜻한 커피를 건넸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우리 해낼 수 있어. 그때 휴대폰에 메시지가 하나 왔다. 헤어엔조이 사장, 도윤 씨 직접 전화해줘서 고마워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죠. 다시 믿어볼게요. 힘내세요. 도윤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희망의 눈물이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제 시작이야. 14화 진심 어린 사과. 데이터를 복구한 후 도윤은 모든 사용자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다. 죄송합니다. 제 부주의로 큰 불편을 드렸습니다. 데이터는 모두 복구되었으며 이번 달 이용료는 전액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보안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사용자들의 반응이 바뀐 것이다. 리뷰 3. 밤새 복구해 주셨다니 진심이 느껴집니다. 계속 응원할게요. 리뷰 4.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죠. 빠르게 대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기는 오히려 신뢰를 쌓는 기회가 되었다. 제4부의 원천을 보다. 15화 1년 후. 1년이 흐른 후 예약 쉽다는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필수 앱으로 자리 잡았다. 사용자는 5만 명, 월 수익은 5천만 원에 달했다. 도윤은 이제 3명의 직원과 함께 일했다. 작은 팀이었지만 모두가 같은 비전을 공유했다. 그러던 어느 날 뉴스에 도윤의 이야기가 실렸다. 해고된 개발자 1년 만에 연매출 6억 스타트업 창업. 부모님께 전화가 왔다. 도윤아, 내가 해고당했었구나. 왜 말 안 했니? 죄송해요, 아버지.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다. 내가 자랑스럽다.
전화를 끊고 도윤은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16화 또 다른 시작. 성공한 후에도 도윤은 매일 아침 그 책을 읽었다. 책은 이미 낡아 표지가 헤어졌지만 그에게는 보물이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도윤을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해고당한 디자이너입니다. 기사를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어떻게 하면 저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하나뿐입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냈다. 이 책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부는 이미 당신 주변에 있습니다. 다만 형태를 갖추지 않았을 뿐이죠. 청년은 책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가 떠나고 나서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다. 1년 전 자신이 버스에서 바라보던 그 도시,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부는 희소한 것이 아니었다. 세상에는 형태 없는 가능성이 무한했다. 그리고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결국 자신의 확신과 행동이었다. 샵샵샵 에필로그 부의 원천. 2년 후 도윤의 회사는 직원 50명, 연매출 100억 규모로 성장했다. 투자 제안도 수없이 들어왔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방식을 고수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부의 원천은 돈이 아니었다. 확신, 감사, 그리고 가치 창조. 그것이 진정한 부의 원천이었다. 어느 날 도윤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바로 청년 창업 지원 플랫폼. 자신처럼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무료 교육과 멘토링을 제공하는 서비스였다. 그는 첫 강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부는 어디서 올까요? 청년들은 저마다 대답했다. 열심히 일해서요. 좋은 아이디어에서요. 운이 좋아야죠.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부는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형태 없는 물질처럼 흐르고 있죠. 여러분이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을 명확히 그리고 확신하고 행동하는 것. 그러면 부는 자연스럽게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강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온 도윤은 책상 위에 놓인 그 낡은 책을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이 이 책을 읽었다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책을 덮었다. 그는 이제 알았다. 부의 원천은 멀리 있지 않았다. 그것은 언제나 자신 안에 있었다. 끝. 저자 후기. 이 이야기는 부는 어디서 오는가 The Science of Getting Rich의 철학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진정한 부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확신, 그리고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당신도 이미 부의 원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형태를 만들어갈 시간입니다.